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저축 펀드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없을까? 원금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연금저축 펀드, 왠지 정이 가지 않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펀드가 붙어있기 때문인데요. 자, 과거에 펀드 투자해서 돈 좀 벌어 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손실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왕이면 펀드는 피하고 싶은데 하필 또 이름이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자,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펀드라고 해서 꼭 펀드를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상품을 뭘 해야 될까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항상 권유만 받다가 내가 직접 상품을 선택을 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연금저축 펀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용해서 발생되는 운용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노후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죠? 모든 손익은 여러분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전한 금융상품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전한 ETF 종목들이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없는 종목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 첫 번째로는 ETF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냥 안전한 펀드도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펀드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TF 종목과 펀드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상품들의 최근 수익률은 또 어느 정도까지인지까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 주제인 연금저축 펀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안전하다라는 의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하다의 의미가 바로 원금 손실이 없어야 한다에 체크를 하셨다면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느 정도까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시중 금리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안전하다의 의미는 원금 손실 괜찮다. 자, 그랬을 때는 위험자산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두고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100% 안전한 것보다는 조금은 위험함을 선택하고 싶은데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덜 위험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위험자산의 몇 프로, 안전자산의 몇 퍼센트 비중을 나누는 것입니다. 비중.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월 10만 원씩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할 거다. 자, 그러면 안전자산의 비중이 90%다라고 한다면 안전자산의 9만 원어치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위험자산에는 매월 1만 원씩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3% 정도, 시중금리보다 조금 낮지만 요거 플러스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3%를 가정을 했고요. 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기대 수익률은 약 7%로 났을 때 얘네들은 연입니다. 연. 자, 그러면 1년 뒤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의 크기는요. 바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90%의 비중은 3% 정도의 연수익률을 얻길 희망하고요. 10%의 비중은 7% 정도의 연수익률을 얻기 희망한다면 자, 이때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연 3.4%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안전자산의 100%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3% 정도의 연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위험자산의 10%를 추가했으므로 이때는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의 크기는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3.4%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지만 위험 자산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위험 자산의 크기를 조금씩 늘려봅니다. 이번에는 30%의 비중을 놨을 경우에는 아까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죠. 4.2% 정도를 연간 수익률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5대5, 50%까지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였을 경우에는 예상 기대 수익률은 연간 5%가 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험 자산의 비중을 만약에 70%까지 증가시켰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기대하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5.8%대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 자산의 비중을 90%까지 싹 다 올렸다. 자, 이때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무려 6.6%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위험 자산의 비중에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의 크기는 커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의 손실폭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더 많은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폭은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폭도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10% 정도만 한번 넣어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30% 정도 늘려보고 다음은 50%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늘려보면서 수익률 변동에 따른 나의 심리적인 상태들을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뭘 알 수 있냐면 나의 위험 수용 성향, 어느 정도까지 내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익도 많지만 그만큼의 손실도 커질 수 있고 그 크기는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선택해서 투자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인 연금저축펀드에서 운영할 안전한 ETF의 종목 리스트. 자, 일단은 어떠한 것들을 가져왔냐면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새 핫한 금리 연동형 ETF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연동형 ETF는 말 그대로 금리랑 연동해서 수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초자산은 CD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코파금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코덱스, 타이거, 하나로, 코덱스, 타이거. 자, 얘네들은 뭐냐면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 오늘은 아주 기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자, 뒤에 붙어 있는 게 기초자산입니다. 여기는 CD금리, 여기도 CD금리, 여기는 코파금리, 코파금리, 코파금리. 자, 그러면 해당 상품들은 CD금리 또는 코파금리와 연동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수익을 주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의 실체적인 기초자산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CD금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파금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둘의 일단 금리 수준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준일은 2023년 8월 16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금리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만약에 CD금리가 매일매일 해서 연평균이 3.7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한 CD금리를 추종하는 ETF 금리 연동형 상품의 경우는 1년 뒤에 약 3.7% 정도의 금리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CD금리라고 하는 것은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입니다. CD가 바로 양도성 예금증서예요. 자, 그러면 양도성 예금증서는 예금증서인데 양도성, 누군가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것이고요. 자, 보통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금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코픽스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요 CD 금리가 있는데요. 자, 은행들도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용하는 기준 금리들은 쉽게 생각하면 매우 안전한 국공채 상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파금리는 무위험 지표 금리입니다. 무위험, 위험이 없대요. 즉, 채권이지만 무위험. 파산할 위험이 없는 대표적으로 국채입니다.
그리고 통화증권은 통화안정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단기 자금들을 운용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쉬운 예를 생각하시면 CD금리나 코파금리는 예금금리랑 다를 건 없다. 예금금리 아셨죠? 예금금리랑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금저축펀드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리 연동형 ETF 상품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시중금리, 즉 예적금 금리 정도의 수준만 주고 있다. 이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종목들을 쭉 보시게 되면요. 자,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상품은 현재 한 주당 100만 원이 넘습니다. 뭐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비쌉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많이들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언제 상장됐냐면 6월 8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수익률 추이를 봤더니 그냥 우상향하고 있구나. 그래서 1개월 수익률 봤더니 0.32% 곱하기 12 하게 되면 한 3.6%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됐을 경우에요. 자, 그 다음 상품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합성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쭉 우상향하고 있는 형태고요. 자, 얘는 상장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익률 봤더니 3.47%를 줍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매수해서 쭉 보유하게 되면 이 정도의 수익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네들은 만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넣어뒀다가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할 때 그냥 뭐 하면 돼요? 매도라는 것을 해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전자산, 연금저축펀드에서 안전자산 뭐로 편입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금리 연동형 ETF를 활용하시는 방안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코파금리를 추종하는 ETF 상품입니다. 얘도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3월 14일 날 상장됐는데 한 6개월 수익률 봤더니 0.91%입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4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6%. 그래서 현재 상장되어져 있는 금리 연동형 ETF 상품의 금리 수준은 연 3.6% 정도 수준에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상품을 선택해야 되냐? 그 기준은 바로 보수입니다. 보수. 그래서 이왕이면 보수가 저렴한 것들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각각의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게 되면 일단 네이버 측에 나와 있는 이 펀드 보수들을 볼 수가 있고 숨어 있는 펀드 보수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비교할 때는 그냥 네이버 상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먼저 비교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상품은 코덱스 코파 금리 액티브가 있었고요. 얘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자, 1년 추이로 수익률을 보게 되면 3.33% 정도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상품인 타이거 코파 금리 액티브도 대략적으로 얘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수익률이 1.75인 걸 보면 대략적으로 한 3.4%에서 많게는 한 3.7%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는 일단 뭐 금리 수준도 중요하지만 보수가 낮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래량 아니면 시가총액이 큰 거. 됐죠? 따라서 내가 연금저축펀드에다가 안전하게 운용할 ETF 상품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금리 연동형 ETF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채권들도 있는데 금리 수준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아셨죠? 거의 다 시중금리 수준의 수익률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금리 연동형 수익률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종목이 전체 5개를 일단 알려드렸고요. 쭉 비교해보면 1년 동안 현재 상장된 아이들은 3.4%, 3.33% 정도의 수익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은데 떨어질 가능성도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보합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 1년간 금리, 수익률을 어느 정도 줬냐면 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주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네들은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뭐 하면 매도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 따른 수익률들을 지급하고 끝납니다. 우리가 흔히 은행에다 가입하는 예금들은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약정된 금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ETF 상품들을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 기간까지의 수익률을 책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펀드로 넘어왔습니다. 펀드. 자,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에서 안전하게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바로 MMF가 됩니다. 자,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자,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을 하게 되면요. 자, 아까도 계좌번호가 생긴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좌번호에다가 돈을 이렇게 입금을 시키게 되면, 자, 이 돈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일단 제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일단 MMF에 자동으로 매수가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음 날에 그냥 MMF에 매수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떠한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냥 얘를 뭐 하면 돼요? 자, 매도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매도한 매도 대금 가지고 다른 금융상품을 이렇게 매수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의 계좌에 내가 돈을 입금시켜 놓으면 일단 MMF에 자동으로 매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자, 그때 내가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한다라고 한다면 매도하시고 바로 그 매도 대금 가지고 ETF 등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는 MMF의 종류는 현재 15개의 종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그 중에서도 보수가 낮은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1년 수익률을 봤더니 금리 연동형 ETF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다? 자, 우리가 연금저축펀드에서 안전하게 운용하더라도 수익률의 크기는 그냥 예적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것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원한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년 수익률을 보게 되면 형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이전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금리가 정말 낮았어요. 그죠? 한 3년 전 금리는 한 1%대였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뭐 손실은 아니지만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 MMF의 수익률도 늘어났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또 MMF는 뭐냐? 줄여서 머니 마켓 펀드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단기 금융 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단기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고 안전합니다. 자, 다만 펀드의 보수 어느 정도이냐면 연 0.135에서 많이는 연 0.326%입니다. 자, 높은가요, 낮은가요? 기준이 조금 애매할 텐데요. 자, 중요한 것은 ETF와 비교해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금리 연동형 ETF와 MMF의 연 보수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금리 연동형 ETF의 보수는 연 0.02에서 연 0.05% 정도인데, 자, MMF의 펀드 보수는 몇 배나 높은 거예요? 한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죠? 연 0.135. 자, 따라서 돈을 그냥 두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MMF에, 그러니까 즉 연금저축 펀드에 돈을 이체시켜 놓으면 논단 말이에요. 어디서 놀고 있어요? MMF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비쌉니다, 보수가. 바로 뭐 한다? 매도. 그리고 그냥 금리 연동형 ETF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수 또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1년 정도 놔뒀을 때 어찌됐든 보수가 차감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 꼭 이렇게 금리 연동형 ETF 등 옮겨놓고 운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5번째. 자, 비슷하면서도 다른 해외 금리 연동형 ETF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자, 미국 시장에서 하루 돈을 빌리는 데 들어가는 금리인데요. 자, 얘네들은 소파 금리를 사용합니다. 소파 금리. 자, 얘는 수익률 금리를 살펴봤더니 무려 5.4%입니다. 자, 미국의 기준 금리가 우리나라 기준 금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메이커는 뭐 일단 코덱스, 타이거, 히어로즈, 아리랑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기초 자산이 이렇게 써 있죠. 미국 달러, 소파, 금리, 액티브. 자, 그러면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투자가 되고요. 자, 그러면 미국 달러로 투자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위험이 있냐면 환율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자, 물론 얘네들의 금리가 좋기 때문에 1년 동안 쭉 잘 냅두면 한 5% 정도까지의 수익을 줍니다. 다만 해외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는 달러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했을 때보다 달러가 올라가면 나이스고요.
내가 매수했을 때보다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해지 상품이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환해지 상품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해외 금리 연동의 ETF의 수익률 추이를 잠깐 보시게 되면 1개월 아주 나이스합니다. 꽤 높죠. 왜냐하면 환율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현재. 그죠? 그래서 환율의 영향이 실제로 요 금리 연동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리스크 헤지용으로 어느 정도까지 환 노출 상품들을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달러 대신에 해당 상품군들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장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수익률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일단은 소파금리라고 하는 금리는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1점 몇 퍼센트 정도 높기 때문에 연수익률에 있어서는 솔직히 매력적일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손실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최종 정리입니다. 자, 영웅저축 펀드에서도 여러분들 예금 금리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 충분히 많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펀드가 그냥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또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대 수익률도 높으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금융공부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